최근에 연예인의 음주운전 사고를 통해서 그 술타기 수법이라는 것이 또 알려졌잖아요. 네네. 그 술타기 수법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음주 단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술을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 안에서 마실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음주 사고를 내고 그 현장에서 이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거는 맞는데 내가 집에 와서 이렇게 사고까지 내고 도주를 해서 너무 경황도 없고 해서 안 좋은 마음에 술을 마시게 됐고 내가 운전할 당시에는 음주를 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법박사 오상원 변호사입니다. 김도윤 변호사님 모시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은 경찰로서 실제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예. 맞나요? 맞습니다. 제가 지구대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그런가요? 지구대에서 근무할 때 음주운전 단속도 종종 했었어요. 그러면은 막 도망가거나 이런 사람도 있었나요? 감지기를 이제 대면서 불어달라고 하는데 잘 안 불어요.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안 불다가 결국엔 그러면 저희가 이거 계속 안 하면 측정 거부로 입건을 하겠다 라고 경고를 하면 감지기에 불고 감지기에 불면 당연히 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구대로 파출소로 임의 동행을 해가지고 가고.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초범인데도 재범보다 처벌 수위가 세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건가요? 예외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저질러가지고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던 사람이 10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세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가중처벌 규정이 따로 있군요. 맞습니다. 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또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범이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고 하면 재범보다 더 크게 처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음주운전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회적 비난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 술 마신 상태에서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차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 것도 운전에 해당할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유사한 사안인데 이때는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에서 자고 있다가 이제 한기를 느끼고 히터를 틀기 위해서 시동을 걸었다가 우연히 조작을 잘못했는지 차가 움직인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례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히터를 틀기 위해서 시동을 걸었으나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차가 움직인 것만으로는 그런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고요. 또 최근에 그런 사례들도 많잖아요. 전날 술을 마셨던 것이 숙취가 남아있어서 그걸로 측정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나요? 어떻게 보면 사실 조금은 억울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전날 이제 과음을 하고 다음 날에 괜찮겠지 싶어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결국엔 이제 음주 단속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억울한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그 수치에 따라서 형사처벌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양형에 있어서는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음주 측정 거부로 잡혔는데 나중에 좀 술이 깬 상태에서 다시 측정을 받으면 무죄가 될 수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경찰이 3회 정도 이제 음주 측정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 3회 측정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게 되면 그 즉시 음주 측정 거부죄는 기수에 이르게 되고 그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측정에 응하겠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범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무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각을 하고 나면 네네. 측정이 뭐 된다, 맞아요. 혹은 뭐 되지 않는다, 뭐 네네네. 이렇게 말이 되기도 하는데 그건 또 어떤가요? 경찰의 교통단속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경찰이 200ml에 해당하는 음용수를 제공을 해서 위반을 행구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경찰이 이러한 음용수를 제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그걸 요구해서 내가 위반에 잔여물을 각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음주 측정에 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 단속에서 20분의 안정시간을 준다고 들었거든요. 네. 만약에 이거 안 주면은 그럼 측정 거부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예전에 경찰의 교통단속 처리 지침에 그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규정이 삭제가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음용수 200ml를 제공해서 위반을 행구도록 하는 그 규정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예인의 음주운전 사고를 통해서 네. 그 술타기 수법이라는 것이 또 알려졌잖아요. 네네네. 그 술타기 수법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음주 단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술을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 안에서 마실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음주 사고를 내고 네. 그 현장에서 이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거는 맞는데 내가 집에 와서 이렇게 사고까지 내고 도주를 해서 너무 경황도 없고 해서 안 좋은 마음에 술을 마시게 됐고 내가 운전할 당시에는 음주를 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음주 단속 이후에 뭐 술을 추가로 마신다거나 아니면 뭐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그런 기타 약물 같은 걸 섭취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틀어서 이제 술타기 수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이 이러한 술타기 수법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네. 44조 5항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 이하 음주 측정 방해 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적용되고 있어서 꼭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주 측정을 거부했는데 동의 없는 혈액 채취를 당했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그런 수사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을까요? 예, 다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만약에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 피의자의 동의 없이 혈액 채취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받지도 않고 임의로 혈액 채취를 하게 되면 그렇게 수집한 증거는 위법한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고 이에 따라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실은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이 형사처벌을 감경받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이 생계의 수단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가족까지도 생계가 이제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가 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나 그런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도 볼 수 있어서 더 가중처벌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자동으로 풀리게 되나요?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면허가 당연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 취소가 된 경우에는
그런 면허 취소 처분 자체가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청이 직권으로 이를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신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해요. 동승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걸 동승자도 인지를 하고 또 이 사람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이 가능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차량을 제공해 주거나 하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승자도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방조죄의 경우 형법에서 방조죄는 강경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자보다는 강경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오늘도 음주운전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